남 탓이랑 내 탓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어떤 걸 하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상담을 할 때는 네. 남 탓보다 내 탓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남 탓하는 사람들은 보통 방문을 잘 안 하고 네, 잘 안 하. 그분한테 가겠죠? 탓하는 사람한테. 아무래도 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하라는 독서는 안 하고 두 번째 책장을 맡게 된 윤두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우리가 벌써 2주째예요. 네. 초대 책장을 보면서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자리가 좀 쉬운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또 일주일 동안 몸소 그쵸, 느낀 쉽지가 것 않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훈 씨도 네. 무조건 이건 경험을 해봐야 된다. 아, 해봐야죠. 그래서 다음 책장은 이제 동훈 씨로 정해놓고 미리 이제 축하드립니다. 게임을 통해서 아, 역시 글씨 잘 쓰네요. 저번 주랑 비슷합니다. 네. 근데 틀린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 어가 다르죠? 찾아보세요. 저번 주랑 다른 점. 정답. 뭘까요? 저자와의 대화.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추셨습니다. 3대 책장으로 우리 요섭 씨를 게임이었어요? 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네. 근황이랑 뭐 이것저것. 페스티벌 다녀왔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와. 페스티벌도 다녀오고 시간이 정말 오랜만에 빠르네. 또 무대도 하고 그렇죠. 네, 너무 즐겁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페스티벌 그 대기하는 와중에도 동훈 씨가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좀 일단 부담이 됐고요. 네. 글도 한 번씩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번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메모를 조금 추가를 하는데 와 그거 한 두세 줄 쓰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네. 책도 뭐 조금씩 보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제가 또 뭐 촬영일 기준 내일 또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어. 그래서 이탈리아 공부를 하느라 독서를 좀 소홀히 했다. 네. 이대 책장이신데.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그러면 것 혹시 같고. 이탈리아 가는 이제 비행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뭐 담아갈 책을 혹시 정해두셨나요? 일단 자야죠. 일단 새벽 일정이라서. 그러세요? 네. 또 누구 얘기 안 했죠? 요섭 씨, 저는 뭐 페스티벌 다녀왔잖아요. 동훈 씨 얘기 안 했잖아요. 했어요. 와 그거 한 두세 줄 쓰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예. 어떻게 언제 했지? 물을 흐르듯이 네. 넘어갔나? 그러면 오늘의 책 소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심리학 서적이에요. 밀리의 서재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고 나는 왜 자꾸 내 탓을 할까는 이런 책이다 라고 뭐 간단하게 한번 야. 정리를 해보죠. 이게 근데 제일 어려운 시간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뭐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다? 이 책은 아니 저를 갑자기 쳐다보셔가지고 네, 저는 약간 심리 상담사다. 당연한 건데 네. 당연한 거라서 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허규영 선생님, 이분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책. 오히려 그것도 맞아요. 아니 거의 뭐 도인 수준이세요. 네, 통달하신. 어떤 사연을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도 뭔가 치유해 줄 것 같은 21세기의 그런 화타. 그런 느낌. 화타는 외과이잖아요. 마음의 병을 외과적인 걸로 약간 비유를 하자면 저는 눈으로 보는 안정제다. 안정제. 좋았어요. 네, 저보다 나았어요. 괜찮았어요. 눈으로 보는 네. 정체. 동훈 씨 괜찮아요. 자존감 괜찮아요. 약간 인공 눈물 같은 눈으로 섭취하는 네. 그런 안정제. 눈으로 섭취하는 눈으로 먹는 사람 있잖아요. 기인 열전 이런 데 보면은 눈으로 물 마시고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야. 어떤 책인지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기대가 갖도록 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허규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뇌부자들 채널을 운영하는 화제의 120만 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나는 왜 자꾸 내 탓을 할까의 저자 허규영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경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자책하거나 불안하거나 막 우울할 때 있으시죠? 많죠.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걸로 힘든가? 나만 이런 걸로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좀 하지 않으시나요?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힘든 마음들을
좀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나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너무 어려운 그 분야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또 받아들여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책을 참 많이 하세요. 그 원인 이유를 나한테 자꾸 돌리게 되고. 네.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왜 나는 못하고 있지? 네, 다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힘들지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책을 썼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은 좀 자책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자책. 저는 많이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책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일이 뜻대로 안 풀렸거나 뭐 이랬을 때 스스로를 탓하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저는 자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게임하다가 갑자기 게임하다 저는 이제 보통 본인 때문에 친구들이랑 같이 망했다. 하거든요. 네. 전 이제 그 이유를 남한테서 찾죠. 난 최선을 다했다. 전 항상 최선을 다하니까 물론 그게 내 탓이어도. 이건가요? 상대편이 너무 잘했다. 요 정도로. 그쵸. 저는 그 환경에서 좀 많이 찾는 편이고 친구들한테서 많이 찾는 편이고 미안해. 야 근데 이건 아니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뭔가 들어간대? 이거는 뭐 이거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자책을 많이 해가지고 힘들었거나 했던 경험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는 남 탓보다는 내 탓을 좀 더 많이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자책은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발전하고 그렇죠. 성장하는 뭔가 그 계기가 밑바탕이 또 되니까. 근데 그 남 탓이랑 내 탓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어떤 걸 하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당연히 그런 그래. 질문이 너무 어렵고 근데 상담을 할 때는 네. 남 탓보다 내 탓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남 탓하는 사람들은 보통 방문을 잘 안 하고 네, 잘 안 하. 그분한테 가겠죠? 탓하는 사람한테.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보면 적절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적절히 남 탓 내 탓.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들면 힘들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각자 또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발췌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북토크. 나의 하이라이트. 도준 씨는 이거 준비해 오셨구나. 저번 주에 뭐였죠?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다음 주에 동훈 씨가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에 책장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거의 책장 하실래요, 선생님? 농담. 읽으면서 우리 공감 가는 사례나 비슷한 감정 느껴본 적이 있으면은 즉석으로 고민 상담까지. 야, 오늘 뭐 무료 상담인 거잖아요. 뭐 일정의 출연료는 뭐 제작진에서 지불하셨겠지만. 딱 답을 드리는 건 좀 어려운데 예, 뭐 같이 고민한다 그런 느낌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깡그리 없애려 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상대와 맞서 싸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싸움 반응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만 스트레스를 조절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을 제가 선정을 했고 거기다 제가 메모를 했는데 이거 좀 저번 주에 한 거여가지고 저도 지금 굉장히 새롭네요. 예,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만들자. 어떤 취미 활동을 가지고 있는가 선생님께도 여쭤보자라고 메모를 좋네요. 했습니다. 먼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은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취미 활동을 하시는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저도 뭐 게임하고 뭐 웹툰 보거나 아니 먹거나 뭐 이야기하는 걸로 풀기도 하고 네, 뭐 잘은 못하지만 가끔은 술 한잔 하면서 풀기도 합니다. 똑같으시네요. 네, 크게 다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완전히 다 풀어내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플 때 이거 문지르면 금방 안 아파지잖아요. 네. 근데 많이 아플 때는 이거 문질러도 안 되고 맞아요.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이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통증 자체가 너무 크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꽤 많이 쌓였을 때 무기력증까지 오더라고요. 운동을 나가보자, 밥을 먹어보자, 뭐 이런 것조차 하기 힘든 상태까지 좀 스스로를 몰아붙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경우들이 조금 저는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목 썼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안무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엔 막 아프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움직여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좀. 쉬어야죠. 네, 사실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쉬는 걸 못 하세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뭘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사실 탈진이 됐을 때, 번아웃이 됐을 때는 사실 휴식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휴식. 이 휴식하는 방법도 이게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가만히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근데 그거 역시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쉬려고 하시기보다는 네, 짧게라도
샤워할 때 우리 물멍, 아니면 머리 깎으러 가서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지.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도 오늘은 뭐 50페이지를 읽을 거야. 근데 그 목표치를 또 못 가면은 그게 또 다시 스트레스로 변환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페이지를 봤다. 그럼 그래도 내가 오늘 10페이지 봤네. 아쉽지만 요만큼 했으니까 뭐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다 라고 그러면 내가 뭐 했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었잖아. 나 이만큼 쉬어야 되는데 또 요거밖에 못 쉬었네? 예, 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시면 좋겠죠. 자, 한 구절 더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정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는 감정 표현들이 엄청 좀 단순화가 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기분이 좋을 때도 그냥 다 뭉뚱그려서 기분 좋다. 아니죠. 죽여준다 이러잖아요. 죽인다. 네, 거의 요거만 쓰는 것 같아요. 좋네, 죽인다. 야, 죽인다. 맛있는 거 먹어도 죽인다. 멋진 풍경을 봐도 죽인다. 뭘 그렇게 죽이는지 우리는 만약에 기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각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오랜만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해서 기분이 좋구나. 뭐 이런 식일까요, 혹시? 맞아요.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왜 이 상황을 기쁘다고 느끼나? 라고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나는 이런 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를 알 수 있고, 나중에 힘들 때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걸 하면 또 기쁠 수가 있겠지? 라고 해서 그 상황을 빠져나오는 데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니까요. 감정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 예. 이것들이 참 되게 좀 흥미롭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따가 한번 제가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얘기는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가장 쉽고 효과가 좋은 방법은 칭찬 일기 쓰기다. 요게 이제 좀 재밌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불을 겠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칭찬을 받아 그럼요. 마땅하겠죠. 네, 예. 그럼 개업을 이룬 거예요. 진짜 제일 힘든 거예요, 이불 정리하기. 특히 이제 마음이 힘드신 분들 보면은 칭찬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잘한 거 뭐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못 하세요. 선생님 오늘 칭찬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오늘 칭찬하고 싶은 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 칭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장님은 저요? 칭찬. 예. 칭찬 릴레이예요? 스스로 칭찬 릴레이. 근데 웬만하면 밥 먹고 바로 치우려고 하고 이불 무조건 정리하려고 야, 하고.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요즘에 자도 아도 피곤해가지고 핸드폰을 너무 보다가 잔다. 어제 안 보고 잤어요. 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오늘 저는 이제 어제 새벽 한 2시까지 이 책장 촬영 때문에 새벽 2시요? 예. 너무 늦게 주무셔. 이건 칭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8시에 알람을 맞췄는데 단 한 번 미루고 8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 한 번만 밀어서 칭찬하겠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번아웃 증후군은 졸음운전과 비슷하다. 운전 중 졸릴 때는 휴식을 취하고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기력증의 가장 좋은 치유법은 휴식으로 넋을 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쉼이라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생각을 있어요. 하게 되는. 그래서 쉰다는 거를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계속해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쉽죠. 쉼을 한다. 좋다. 야, 이게 얼마짜리 상담이야 이게. 뭐 일정의 출연료는 뭐 제작진께서 지불하셨겠지만 우리 감정의 이름을 한번 살짝 한번 좀 붙여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될까요? 아니, 뭐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기쁘죠? 기쁘고 즐겁고 즐거워요. 그럼 기쁘고 즐거운 정도가 한 10점 만점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잠깐만. 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저는 지금 한 5? 5 정도. 네, 5. 5 정도 기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뭔가 마음은 되게 평안해요. 그러니까 정말 기쁘다라고 생각했을 때라고 하면은 막 진짜 막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막 축구할 때 뭐 그런 느낌?
되게 또 막 수다 떠고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네. 마음이 오늘 좀 날씨도 착 가라앉고 선생님이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니까 그 흥분 상태는 아니지만 기분 좋은. 그래서 5. 저도 한 5,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8. 8, 5. 오늘 굉장히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이제 그 기분이 단순히 좋다, 나쁘다, 그냥 괜찮다 이렇게 보다도 그렇게 감정을 좀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서로 좀 물어봐 줄까요? 나중에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옆에서 혹시 지금- 몇 점이야? 혹시 몇 점이야? 10점 편지 몇 점이야? 그 저희가 무슨 검사지도 이렇게 해서 네. 제출하지 않았나요? 아, 네. MBTI 검사 아니었어요? TCI라는 검사. TCI가 혹시 어떤 네, TCI라는 건 이제 템퍼러먼트, 기질과 캐릭터, 성격을 이제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기질이라고 하면은 좀 타고난, 평생에 걸쳐서 바뀌지 않는 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성격은 후천적인 어떤 환경의 영향들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성격이라고 하죠. MBTI가 굉장히 또 그쵸, 유행했었죠. 이제 혈액형 안 네. 물어보니까 그러니까요. 똑같이 성격을 보는 검사긴 하지만 저는 MBTI는 좀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TCI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질은 총 4가지, 성격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뭐 알려주시나요? 그럼 네, 저희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하지? 나와서 네. 결과를 좀 같이 볼게요. 네. 두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자격추구가 높게 나왔어요. 뭐야? 네. 모험가네. 제가요? 자격추구 기질이 높고 그리고 위험 회피나 이제 사회적 민감성은 한 중간 정도. 이 자극 추구랑 위험 회피랑 뭔가 약간 되게 상반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또 그게 또 아닌가 봐요. 맞아요. 그 네. 상반된 경우에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만약에 위험 회피까지 높으면 이게 자꾸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 사이에서 좀 갈등? 상쇄되는 거난 제가 어쩔 수 없이. 근데 진짜 이거는 좀 웃긴 게 저거 자기 초월 잠깐만. 우주 만물과의 우주 만물과의 일치가 그래 우리 우주의 저 먼지예요. 정도면은 진짜 일치돼 있는 거 아닌가요? 거의 우주인 아닌가?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야. 제가 좀 읽어드려 볼 테니까 네네네. 좀 다 맞는지 한번 보시죠. 뭐 스릴 넘치는 모험이나 뭐 짜릿하게 흥분되는 경험을 즐긴다. 순간적인 본능이나 직관적인 육감에 따라서 행동하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속도가 빠르다. 낯선 사람들과도 빨리 친해진다.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은 항상 스릴 넘치고 그냥 새로운 곳에 항상 가보고 싶고 근데 그 행동력이 좀 문제인 그런 느낌? 축구에서 어떤 부분이 또 약간 내가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뭐 그런 건 좀 없으세요?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같이 할 수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고 다른 거는 다 중간 정도인데 의외로 연대감이 좀 낮게 나오셨어요. 낮게 나온 거예요 연대감. 또 리더기도 하시고 해서 예, 이게 뭐지? 좀 높게 나오지 않으실까라는 이거 뭐- 생각도 했었는데 바뀌었나 검사지가? 연대감 뒤쪽에 뭐가 좀 낮게 나와서 그렇게 나왔나 좀 볼까요? 관대함이 낮네. 네. 관대함이 낮아. 반대함이 좀 낮게 나왔거든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지만 못하면은 에휴 그럼 그렇지. 에이, 괜히 약간 패스해줬다. 그런 건가 보다. 그게 아까 그 남 탓으로까지 그 이어지는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아 미안해. 야 근데 이건 아니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요. 네, 다음은 유섭 씨 저요?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뚫었는데 잠깐만. 위험 회피. 91. 내가 연대감 93. 이럴 줄 알았어.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네. 어떤지 한번 볼게요. 위험할 수 있는 일에 철저히 좀 대비하는 사려 깊은 사람. 맞아요. 네. 그 실수가 적고 남들로부터 믿음직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맞아요 맞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을 잘 고려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인다. 조심하면서 살기 때문에 행동이 위축될 수가 있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지치기 쉽다. 맞아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이게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득보다는 독이 되는 게 좀 많다라는 생각을 늘 항상 했었거든요. 뭔가 도전하기 앞서서 걱정도 많아지고 재탁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안 그래도 뭐 인상 깊은 부분이라든지 질문 주신 것도 좀 지치고 좀 탈진하고 네. 이런 부분 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꽤 많이 쌓였을 때 무기력증까지 오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너무 높다. 예기 불안.
비가 많이 와서 밖에 내둔 차에 물이 고이면 어떡하지? 노래하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너무나도 많은 분야에서 불안을 좀 많이 느껴요. 내가 봤을 때 요섭 씨가 확실히 요새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지쳤어. 맞아요. 지쳤어. 왜냐면 콘서트를 또 하다 보니까 맞아요. 좀 그런 게 체력적으로 없지 않아 지쳤어. 있죠. 유섭이를 거의 한 15년 넘게 알아왔는데도 저런 면이 굉장히 높네라고 또 새롭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요. 재밌다. 재밌다, 진짜. 동훈 씨 거 한번 볼까요, 이제? 동훈 씨, 동훈 씨는 1점짜리가 있어요. 잠깐만요. 자기 초월. 자기 초월은 1점인데요? 애초에 제가 살면서 생각해보지 않는 분야라서 네. 위험 회피랑 이 사회적 민감성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민감성이 이렇게 낮게 나와서 혹시 다른 멤버들보다 악플이라든지 그런 반응에 조금 둔감하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동우 씨는 약간 반항적인 와, 네, 그런 이제 제임스 기질로 딘이야. 나왔고요. 자유분방. 활기 넘침, 너무 활기가 넘치는데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가 이제 낮은 이유가 이제 활기 넘치는 이런 부분이 네. 그래서 세상 일을 어렵게 보지 않고 좀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사람을 대할 때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좀 분명한 사람이다. 저는 이런 부분은 또 요섭 씨랑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도 않을까?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너한테 이런 부분이 있지,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지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네요.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 아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예. 본인 탓을 덜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계기가 그런 거좀 돼요. 맞아요. 내가 이걸 왜 걱정하고 있지가 아니라 네. 내가 원래 좀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자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오늘은 더 한번 좀 생각해볼 수 과감하게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맞아, 그거고. 맞아. 지금 그래프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래요? 요섭 씨 얼굴이 이쪽에 그래요? 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연대감이 좋네. 그래요? 91.93점 나와 보여요, 연대감이 여기? 좋네. 자, 다음은 책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어왔는지 테스트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두준두준 북퀴즈. 네. 힘들죠? 네. 책장은 못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동훈 씨가 북퀴즈 시간에 거의 다 맞췄어요. 거의 문제를. 대단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동훈 씨 활약이 기대되는데 네. 각오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오늘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왜죠? 낮은 공감 수치 때문인지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네. 이렇게 할 수 있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 타죠. 연대감이 높아요. 네. 네. 저는 오늘의 1등은 우주에서 정해졌어요. 좋아요. 가시죠. 첫 번째 문제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 방법을 뭐라고 할까요? 잠깐만요. 네. 심리적 갈등이요? 우리가 되게 힘든 어떤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사용하는 어떤 심리적 대처 방법. 나 뭐야? 앉아만 있지 말고 서재. 방어 기제. 네. 우리 다 같이 맞췄어야 되는데. 아깝네. 그러면 상품 받으면 그걸 쪼개면 되니까. 제가 이 타성은 또 낮아가지고. 방어 기제에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방어 기제 중에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남 탓이나 상황 탓을 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정답. 그리지만 네. 윤두준. 정답! 1번 신체화, 2번 억압, 3번 전치, 4번 투사. 앉아만 있지 말고 서재. 네. 4번 투사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요? 힌트 좀 주고 양보도 좀 하고 하셔야지. 혼자 이렇게 치고 나가면 남 탓하네요. 남 탓하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남 탓하는 것도 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지금 나 지금 방어 기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감정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요. 네. 네. 세 번째 문제는요.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을 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용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아까 봤는데. 불능증. 네. 강동의 손책 네. 감정 표현 불능증. 맞습니다. 네. 설마 했는데. 멋있어. 그럼 네 번째 문제로는요. 고대 에투르리아에서는요. 어릿광대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강도의 손책. 네. 페르소나. 를 뜻하는 말이 바로 페르소나였는데요. 한번 꼬기. 이야. 이것과는 좀 대비돼서 심리학에서 사회에서 기대하는 내가 아니라 강동의 손책 와. 셀프. 아니 이런 걸 되게 잘 맞춘다.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하셨는데 2대 2거든요. 네.
전 놀랍게도 진행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 이걸 가지고 있죠. 심리학에서는 비정상적인 정서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억압된 사고나 관념으로 우리의 마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감정과 생각의 덩어리라고 정의를 해요. 오, 네 글자. 덩어리인데? 나 덩어리 그거 봤는데. 그렇지만 증후군? 컴플렉스. 컴플렉스. 맞아. 그럼 오늘 세 문제 정답으로. 네, 석지.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뭐예요? 뭐지? 뭐야? 어? 마트리오시카인가요? 또 나오네요. 잠깐만요. 이거 뭐야? 뭐지? 아 이것도 왠지 조명 느낌 나는데? 이게 뭐죠? 잠깐만. 새집 아니에요? 새집? 이거 머리에 쓰는 것 같으세요? 이거요? 새집.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거 북레스트라고 북레스트. 하고요. 네. 오. 이렇게 책을 보다가 잘 때 이제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읽은 부분 이렇게 세워.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규영 선생님, 작가님과 헤어질 시간인데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저 즐거웠고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제 책을 되게 진지하고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오늘 또 우리 작가님이 선물을 준비하셨대요. 또 이거 말고. 제 책을 그 밀리의 스제에서 전자책으로 보셨잖아요. 네. 따끈따끈하게 종이책이 나왔습니다. 이야. 여기 보면 QR 코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찍어 보면은 보시는 분들도 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돌아온 차기 책장 선발 시간. 그럼 오늘도 많이 나온 마흔이 나온 사람이 차기 책장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네.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 3대 책장 하고 싶다. 진짜로? 네. 저 펴니다. 예. 얍! 근데 얍! 야, 이 정도면 하나, 둘, 내가 봤을 셋, 때 넷. 이 책에서 이 정도면은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고양이 포함 13. 여기 이건 이거 인형이잖아요. 이게 인형인지 아닌지 몰라요. 진짜 토끼일 혹시 수도 있다. 살아있는 토끼면 어떡할 거야? 바퀴벌레는 그렇게 하나하나 다 세놓고. 제발. 너무 하고 싶죠. 너무 하고 싶어 진짜. 연임하고 싶어. 하고 싶어 제발 하나, 둘, 셋, 넷, 다, 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아니죠 이건 얼굴인데요? 생명체가 생명체가 아니죠. 너무 아깝다 진짜. 빠바바바. 아직까지는 제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이 책장의 영광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3대 책장 누가 될까요? 제가 또 타인 수용이 높지 않았습니까? 수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독서 모임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어땠어요? 두 분? 전 좋았어요. 많이 홀가분해 보이시네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랑 대화할 때 5만큼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한 8까지 올라갔습니다. 5에서 8 네.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8에서 5 정도 됐습니다. 왜요? 이 부담감에.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책장은 너무 좋은데. 책장은 너무 좋은데. 완장의 무게가 왼쪽 팔이 지금 조금 무거워요. 3만큼 무거워졌다. 3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다음에도 하라는 독서 잘 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람마다 제각기 조금씩 다를 뿐 더 좋은 성향이나 더 나쁜 성향은 없는 것이다.
성격을 나누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자. 기질에 따른 자신의 약한 점을 보완하는 것도 좋지만 감정을 스스로 건강하게 받아들여 일상에서 긍정적으로 발휘하기를 응원한다. 내가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정들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